5장 리뷰하고요. 5장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서는 회로를, 일렉트릭 회로, 전기 회로를 푸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본 것처럼 1, 2, 3장까지 회로 이론의 일렉트릭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법칙은 키르호프 법칙, 전류 법칙, 전압 법칙, KCL, KVL이 다예요. 그래서 그 법칙이 이제 다고요. 그 후에 그러면 회로가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회로 풀기 용이한가라는 테크닉으로 4장에서 배운 게 그 노드 볼테이지 아날리시스와 메쉬 커런트 아날리시스. 그래서 노드 볼테이지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푸는 절차, 방법이죠. 회로를 푸는 방법. 메쉬 커런트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회로를 푸는 방법. 그런 것들 4장에서 했던 거고요. 5장에서 다룰 거는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중요한 건 태분의 등가 회로를 다루었는데, 그 방법들은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 일종의 트릭이라고 보면 됩니다. 테크닉이죠. 그래서 회로를 풀기 좀 좋게, 편하게 풀 수 있게, 또 회로를 푸는데 편하게 푸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회로를 바라보는 그런 직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함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회로가 직류 전화번, 직류일 필요는 없어요. 상관없이 전화번. 단 디펜던트 소스가 아니라 인디펜던트 소스인 전화번과 저항이 직률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 소스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전류원과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된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전압 소스와 직렬 연결된 저항은 전류 소스와 병렬 연결된 저항으로 바꾸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똑같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회로에서 똑같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와 얘가 똑같다는 게 아니라,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떤 회로에 연결이 되겠죠. 이미 어떤 회로가 연결될 거예요. 단순하게 저항 하나로 이루어진 회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복잡한 회로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 두 회로가 이 회로와 같다는 뜻은 뭐냐면, 이 회로에 이런 회로가 연결되었을 때 이 회로가 이 회로에 미치는 영향과 전류원과 저항으로 연결된 이 회로가 똑같은 회로에 연결되었을 때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게 같다는 거죠. 그럴 때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등가 회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같고요. 이렇게 전압원과 직렬 저항은 이런 면에서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바꿀 수 있고, 이 두 개의 회로는 이 회로에 붙은 어떤 회로가 붙든 같은 회로가 붙으면 이 회로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등가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네는 어떻게 서로 변환할 수 있냐면, 어떤 관계에 있냐면, 전압원과 직렬 저항이 직렬 저항 연결되었을 때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럼 이 두 회로는 이 RS와 RP는 값이 같습니다. 그리고 VS와 IP는 무슨 관계에 있냐면 이런 관계에 있어요. VS는 RP, IP와 같습니다. 뒤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지만 이 두 개의 회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노턴 등가 회로와 태분의 등가 회로의 관계예요. 노턴 등가 회로와 태분의 등가 회로는 같은 회로니까 같은 등가 회로잖아요. 그 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로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커런트 소스로 만들었을 때 이 전류는 전압원으로 만들어진 회로에서 여기를 이렇게 숏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P로 잡으면 돼요. 그래서 IP를 여기에 병렬로 놓고 연결하고 이 시리즈 정렬을 패러로 연결하면 이 회로는 이 회로와 등가 회로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 슈퍼포지션 이런 거 배웠습니다. 얘는 중첩의 원리. 리니어리티는 뭐냐면 슈퍼포지션이랑 호모지니티가 성립하는 시스템을 다 리니어리티라고 불렀어요.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 5장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쓰는 공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리니어리티를 가정하고 유도된 거예요. 그 비선형 시스템은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우리 삶은 되게 많은 경우가 비선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을 이용할 때 선형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공학으로 이제 그걸 쓰죠. 그래서 선형은 되게 이걸 보고 우리나라로는 선형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제어공학을 배운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특히 어떤 시스템을 제어할 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선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선형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중첩의 원리, 슈퍼포지션이에요. 그리고 다음엔 호모지니어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1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3이 나왔어요. 여기 1을 넣었더니 예를 들어 6이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1 더하기 2를 넣으면 3 더하기 6이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게 슈퍼포지션이고요. 똑같은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1을 넣었더니 3이 나왔어요. 여기다가 2배 1을 넣었더니 6이 나오는 거죠. 이게 호모지니어티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 선형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전기회로는 선형 시스템이에요. 전기회로는 선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회로가 있는데 회로의 그 전압, 출력값은 V1이라는 전압원이 어떤 게 곱해지고 V2라는 게 어떤 게 곱해지고 Vn이라는 게 어떤 게 곱해져서 나온 것의 합이다 라고 유도가 됩니다. 전기 시스템은 회로 이론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V2부터 Vn까지 다 0이에요. V1만 있으면 V1이 함수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선형 시스템이고요. 이런 것들은 개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 슈퍼포지션은 그런 거죠. 그 V1을 넣으면 A51이 넣었어요. 그때 요거 여기 더 있습니다. V2, 이때 V2를 집어넣으면 V52가 나온다고 치죠. 그럼 입력에다가 V1과 V2를 같이 집어넣으면 출력은 V51과 V52의 합이다 라는 게 슈퍼포지션이고, 호모지니어티는 V1을 넣었을 때 V5가 나왔어요. 근데 입력을 KV1을 넣으면 출력은 KV5가 나오는 거. 이게 호모지니어티입니다. 그 다음에 태분위 등가회로를 배웠습니다. 태분위 등가회로는 뭐냐면 복잡한 회로가 있을 때 내 관심사는 오직 서킷 B, 이렇게 두 개의 회로가 있어요. 서킷 A와 서킷 B가 있습니다. 내 오로지 관심사는 서킷 B야. 서킷 A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되게 복잡해 얘가. 그런데 복잡한데 얘를 여기에 붙여버리면 더 복잡해져. 그래서 서킷 B를 보기 너무 어려워. 이럴 때는 이를 뚝 떼어가지고 이 서킷 A를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 서킷 A가 요것과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같다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같다라는 뜻은, 두 회로가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서킷 A에 어떤 회로를 붙였을 때 서킷 A가 이 회로에 미치는 영향과 똑같은 똑같은 서킷 B를 붙였을 때 이 회로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같아요. 그러면 이 회로와 이 회로는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다라기보다는 등가다, 이커벌런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회로라도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정확히 말하면 저항이 나중에 2학기 때 되면 얘를 임피던스를 배울 겁니다. 임피던스라는 개념을 아직 안 배워서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임피던스인데 그 하나의 전압원과 하나의 임피던스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게 태분위 등가 회로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태분위 등가 회로는 어떻게 만드냐면 태분위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는 게 있고, 하나는 숏 서킷 커런트가 있고, 또 하나는 태분위 저항입니다. 뭐냐면 오픈 서킷 볼테이지는 뭐냐면 이 회로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회로에
이 회로를 오픈시켰을 때 이 오픈되는 이 단자에 걸리는 전압을 오픈 서킷 볼테이지라고 부르고요. 이 단자를 그냥 연결하는 거예요. 숏을 시킵니다. 네. 연결해 버리는 거죠. 연결할 때 이 브랜치로 흐르는 전류, 즉 숏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를 숏 서킷 커런트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여기서 바라본 임피던스를 테브린 저항이라고 부릅니다. 테브린 임피던스, 여기서 우리 아직 임피던스를 안 배웠기 때문에 레지스턴스 저항이라고만 보는데, 이 영역은 테브린 임피던스예요. 2학기 때 배울 겁니다. 회로 이론 2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파라미터는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면 오메 법칙이 있습니다. VOC는 R 테브난 곱하기 I, V는 IR이죠. 네, 이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테브린 등가회로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면 VOC랑 RT를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이제 요게 테브난 등가 회로가 되는데, 요 서킷 A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두 개 등가인 거죠. 이퀴벌런트 한 겁니다. 그런데 VOC랑 RT를 구해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VOC랑 RT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VOC랑 IC를 구해서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RT를 따로 구해가지고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이 서킷 안에 디펜던트 소스가 없으면 그냥 뭐 VOC 구하고 RT 구하면 돼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디펜던트 소스가 있으면 RT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때는 ISC를 구하고 VOC를 구한 다음에 RT를 거꾸로 여기서 계산해내서 써야 합니다. 이건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턴 등가회로는 정확히 말하면 테브린 등가회로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 거예요. 테브린 등가회로가 전압원과 직렬 연결된 저항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죠. 네, 얘를 테브린 등가회로를 소스 트랜스폼에서 전류원과 병렬 저항으로 만드는 것. 네, 얘를 노턴 등가회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턴 등가회로 만들어주는 게 회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테브린 등가회로를 만들어서 푸는 게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푸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서킷이 있는데 이 서킷에 어떤 저항을 연결했어요. 이때 얘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기분이에요. 기분. 주어진 회로예요. 이때 나의 목표는 뭐냐면, 요 RL에 적당한 애를 잘 넣어서 이 서킷 A서부터로 뽑아낼 수 있는 파워를 맥시멈으로 올리고 싶어요. 파워를 가장 높게 올리고 싶은 거죠. 그럼 요 R을 얼마로 만들어야 파워를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파워를 가장 많이 소모시킬 수 있을까? 라는 게 목적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였냐면 요 파워를 최대로 뽑고 싶은 요 R은 요 서킷 A를 태분한 등가회로로 만들었을 때 요 태분한 저항과 요 R을 같게 해야 가장 큰 파워를 뽑아낼 수 있다 라는 거였어요. 거꾸로 요 RL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내 목표는 요 서킷 A를 잘 만들어서 RL에 가능한 높은 파워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서킷 A를 태분한으로 만들었을 때 요 R 태분한 저항값이 부하 저항과 같도록 만들어주면 가장 큰 파워를 넘길 수 가능한 큰 파워를 넘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6장에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를 배운 겁니다. 중요한 건 이 R을 얼마로 잡아야 된다고요? 태분한 등가 저항과 같게 잡을 때 가장 큰 파워를 R에서 소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유도하는 거였죠. 근데 요거를 어떤 회로든 간에 태분한 등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요 RT와 RS가 주어진 조건에서 요 RL을 계산해 본 겁니다. 그때 RL의 파워는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 요 P가 최대가 되려면 이 P를 RL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해서 풀었을 때 언제 최대가 되냐? 요 RL이 RT와 같을 때 파워가 최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5장에서 다루었던 내용이고요.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고요. 5장 2절의 5번 문제입니다. 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전류를 찾자. 요 IA라는 전류를 찾아보자라는 문제. 어렵지 않은데
한번 풀어보죠. 자, 한번 문제를 볼까요? 네, 문제를 한번 다시 그려보는 게, 회로를 다시 그려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문제를 이해하는 거죠. 자, 문제 5.2-5고요. 네. IA를 찾는 겁니다. 자, 회로 한번 그려보면서 보죠. 전류원이 있네요. 전류원이 이렇게 5A짜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5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저항이 있네요. 저항이 6옴이 이렇게 있습니다. 6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원이 있네요. 여기가 16V예요. 그리고 여기 전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류원이 1A고, 여기 전압원이 또 있네요. 이렇게 있고 9V. 여기 저항이 3ohm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이때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 16V에 흘러가는 전류를 IA라고 하고, 이 IA를 찾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이용해 보래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푸는 거는 뭐 얘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써라 라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어떻게 쓸 것 같냐면 얘를 메쉬로 풀 것 같습니다. 메쉬를 이용해서 IA를 구할 수 있거든요. 네, 뭐 해볼까요? 해볼 수 있지만 제 문제는 다르니까 일단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가능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는 얘기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를 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냐면 지금 보니까 여기를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이 어떻게 생겨 있는 거냐면 다시 그리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9V에 3ohm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애예요. 그죠? 좀 보기 익숙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기 익숙하지 않으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A, B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이걸 A라고 하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3ohm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A, P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9V입니다. 보면 A 쪽이 마이너스니까 A 쪽이 마이너스고 저항의 위치는 바꿔도 상관없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그러면은 얘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해볼까요? 네, 해보죠.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네, 숏서킷 커런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왜냐면 이렇게 선을 한번 이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전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ISC를 보죠. 그러면 ISC는 뭔가요? ISC는 저항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항은 얼마? 3ohm이고요. 일로 흐르는 이 방향을 지금 양수로 잡았으니까 이 방향을 잡으면 전압이 어떻게 걸려 있는 건가요? 지금 전압은 9V니까 여기가 플러스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얼마냐면 이 방향으로 했을 때 이 방향의 전류를 뭐 I1이라고 할까요? 그럼 I1이 얼마냐면 3분의 9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면 3A인 거죠. 근데 I1은 이 방향으로 잡았을 때가 I1이니까 ISC는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ISC는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그리면 얘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지금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이 방향으로 얼마가 있는 거냐면 마이너스 4A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항으로 이렇게 3ohm이 있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A니까 얘를 다시 그리면 얘를 보기 좋게 마이너스 값이 보기 싫으니까요. 얘를 다시 쓰면 얘는 부방향을 반대로 하고 플러스 3A로 바꿔줄 수 있겠네요. 네, 3호. 여기가 A, 여기가 B인 거죠. 즉,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좀 줄여서 보죠.
그럼 얘를 다시 그리면 전류는 그대로 있고요. 5A가 있고, 그 다음에 저항 6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6V 있고, 여기에 1A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A고 B라 그러면 3옴짜리 저항이 있고, 전류는 이 방향으로 B 방향으로 3A가 흐르게 되는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간단해지냐면, 얘는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좀 보기 편하게 하려면 얘를 옮겨볼까요? 얘를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노드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1A가 일로 가는 게 있고 3A가 일로 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이 있는 거죠. 다시 그리면 5A 6옴 전압은 16V,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3옴이 있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1A가 있고 일로 가는 3A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차피 전류가 얘는 1A를 내보내고 얘는 3A로 가면 여기서 바라보기에는 뭐라고 똑같나요? 여기서 바라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2A짜리 전류원이 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회로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번 또 얘도 있네요. 네, 얘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죠. 여기를 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죠. 그냥 따로 뚫어놓고 보면, 다시 그리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기 편한 대로 5A가 위로 가고 여기 이제 A가 연결되는 거고요. 그럼 A에 저항이 6옴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B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전화번호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얘는 뭐로 바뀌나요? 하나의 전화번호가 소스 트랜스폼에 의해서 저항 6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A, B 6옴으로 바뀌고, 그럼 이 값은 얼마일까요? 여기가 걸리는 전압이니까 6에 30V가 되겠네요. 다시 그리면, 이제 다시 그려볼게요. 6의 안에 요거를 집어넣는 거죠.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여기니까요. A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A가 있으면 뭐가 붙냐면 6옴이 붙고요. 그 다음에 6옴 쪽에 A 쪽에 플러스가 되게 30V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B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있죠. 3옴 2A, 그 다음에 여기 16V. 요 전류가 지금 IA,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전류는 요 전류예요. 그럼 회로가 조금 더 간단해졌죠. 얘를 조금 더 예쁘게 한번 그려볼까요? 네,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얘를 다시 그리면 어떻게 생겼냐면, 두개 직렬이니까 얘랑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16V가 있고요.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30V가 있고, 저항이 6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3옴, 그 다음 전류원 2A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전류가 IA입니다. 그럼 이제 얘도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얘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시 그리면
그래서 이 대신에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똑같이 등가가 어떻게 되나요? 3이고 2A니까 몇 볼트죠? 6볼트입니다. 그리고 3ohm이니까 3ohm 있고 여기 전압원이 있을 겁니다. 6볼트가 있을 건데 어디가 플러스인가요? 전류가 이 방향이 지금 플러스니까 6볼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대로 그리면 3ohm에 마이너스 플러스 6볼트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정리하면 얘를 진교로 묶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면 16V에 얘랑 얘랑 합쳐지잖아요. 얘는 이 방향으로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합쳐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4V 그리고 합치면 9ohm이 되겠네요. 근데 얘도 합칠 수 있지 않을까요? 16이고 24니까 부호가 단대니까 합치면 없어지고 얼마가 될 거냐면 16과 24니까 24 빼기 16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8이죠. 네, 8V인데 부호가 바뀌겠네요. 어떻게 바뀌나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8V가 되겠죠. 여전히 이 전류는 IA가 돼요. 그럼 IA는 이 저항의 전압이 이렇게 걸리는 거니까 9분의 8 0.89A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푼 겁니다.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회로를 결과적으로는 여기 입장, 결국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여기 입장에서 나머지 회로를 간단하게 만들어 준 건데 이 문제만 따지고 보면 꼭 소스 트랜스포머를 쓸 필요가 푸는 게 좋은 건지는 모릅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문제를 한번 다르게 풀어보죠. 메쉬 이퀘이션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러면 이를 산 다음에 좀 풀어보죠. 봅시다. 이번엔 똑같은 문제를 한번 제가 메쉬 이퀘이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메쉬를 어떻게 잡을 거냐면 어느 다른 솔루션이에요. 자, 메쉬 어떻게 잡을까요? 좀 어떻게 잡을 거냐면 I 어차피 우리 복수는 IL을 구한 거니까 하나는 이렇게 잡을 거고요. 얘를 I1이라고 잡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얘를 I2라고 잡을 거예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잡을까요? 얘를 I3라고 하죠. 그럼 되게 행복하죠. 왜냐하면 전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공짜로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 전류원이 누구만 흐르죠? I3만 흘러요. 아하, I3는 얼마? 5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요 전류원에는 누가 흐르죠? 1A예요. 근데 누가 누구 있나요? 이 1은 누구냐면 I1, I2 반대니까 마이너스 I2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IA를 구하는 건데 IA는 결국엔 I1이죠. 네. IA는 I1이므로 I1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미지수는 3개고 미지수는 2개네요. I1과 I2입니다. 식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뭘 만들면 될까요? 슈퍼 메쉬를 하나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자, 그럼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겠습니다. 가면
여기 전압을 한번 여기 전압을 아이고 전압을 정해볼까요? 여기 전압을 뭐 V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압 빨간색으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잘 안 보이니까 여기 전압을 V3라고 하고 여기 전압을 뭐 V1이라고 해볼까요? V2라고 하죠. V2니까. 자, 그럼 출발합니다. 어디서 출발할까요?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가다가 누구 만났나요? V2 만났네요. 근데 어디로 만났어요? 마이너스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2고. 또 누구 만나요? 9V 만났네요. 뭘로 만났죠? 플러스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9고. 또 누구 만났죠? V1 만났네요. 근데 뭘로 만났죠? 마이너스로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V1. 또 누구 만났나요? 16V 만났네요. 어떻게 만났죠? 플러스로 만났어요. 플러스 16은 0이 되겠죠. 그런데 V2는 누구죠? V2는 3옴에 누가 흐르는 거예요? I2가 흐르네, I2가. 근데 I2가 1로 흐르는 게 아니라 1로 흐르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 I2가 되겠네요. 다음 V1은 누군가요? V1은 6옴이에요. 6옴이 어떤 절로 흐르죠? 이 플러스 1로 잡았으니까 이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I1은 마이너스 I1, 그 다음에 I3가 같은 방향이네요. 플러스 I3죠. 근데 I3는 얼마? I3는 5 나와 있고, 그러면은 넣어보죠. 마이너스 V2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3I2 플러스 9에 V1 대신 누구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I1 플러스 5 플러스 16은 0이 되겠죠. 자, 정리하면 3I2 플러스 9 플러스 6I1 마이너스 30 플러스 16은 0이고요. 그러면 3I2 플러스 6I1는 25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I2는 뭐죠? I2는 I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으면 3I2 대신에 I1 마이너스 1 플러스 6I1은 5고요. 계산하면 이거 계산하면 9I1은 8입니다. 그러니까 I1은 9분의 8 암페어가 되겠네요. 앞에 있는 결과와 같은 결과죠. 하지만 이는 똑같은 회로를 메쉬로 푼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가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라면 메쉬로 풀 겁니다. 그런데 이 연습 문제에서는 그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특별히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는 KCL, KV만 맞추면 어떻게 분석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석하기 편한 방법으로 회로를 풀어주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는 5.2-6입니다. 얘도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연습하는 문제고요. 얘도 한번 풀어보도록 가죠.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그는 9판입니다. 9판. 네, 9판인데 9판은 답이 틀렸어요. 네,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답은 8V입니다. 네, 8V인데 9판은 답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얘도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는 건데 얘도 한번 그 연습 문제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자, B 5.2-6이에요. 네. 자, 얘는 VA를 찾으면 됩니다. 근데 VA는 누구냐면 이런 애죠. 마이너스 10V가 있고요. 저항 있고 여기에 8V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전류원이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가 30mA, 그 다음에 200옴, 그 다음에 얘도 200옴, 얘가 200옴이에요.
그리고 목표는 누구냐? 여기 전압 VA 찾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이용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죠. 얘는 보기에 앞에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 보입니다. 딱 보면 눈에 보이잖아요. 요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죠. 어떻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얘는 200옴이고 30mm니까 저항과 전압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전압은 누구? 이 저항 곱하기 이 전류죠. 200 곱하기 0.03이니까 6V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200이 없는 거고. 그럼 다시 그리면 앞에 건 그대로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10V에 200옴 있고 200옴 있고 여기 전압 이렇게 있고 얘가 어떻게 바뀌냐? 얘가 200옴짜리 저항과 직렬 전압 6V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여기가 VA이고요. 여기는 똑같이 200옴이고. 자, 그리고 얘가 8V입니다. 그럼 얘가 좀 더 회로가 간단하게 만들어지겠죠? 8V랑 6V가 방향이 같아요. 이쪽도 여기가 플러스고 이쪽도 여기가 플러스니까 합치면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합치면 8, 6이니까 합치면 이 6이 아니라 14V로 바뀌어지는 거죠. 합쳐서. 그럼 회로가 조금 더 예뻐졌는데 문제는 전화번이 두 개 있고 근데 그 전화번이 크기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사이에 있는 VA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얘를 따로따로 전류원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얘를 하나의 전류원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저항이 얼마일까요? 얘가 똑같이 200일 거고요. 전류는 얼마일까요? 전류는 얘를 초시켰을 때 권리 흐르는 전류니까 200으로 10이 되는 거죠. 합치면 하면 50mA입니다. 즉 0.05A가 되는 거고요. 얘는요. 얘 똑같이 얘도 전류원 하나와 저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저항은 200O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얘를 숏시켜 놓은 다음에 일로 흐르는 전류로 보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값은 얼마일까요? 값은 14를 200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0.07입니다. 0.07 단위는 암페어고 그 사이에 있던 요거 200옴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이때 문제는 이 사이에 흐르는 전압이 VA인 거죠. 200이죠.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 얘는 전류원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0.5A짜리와 또 하나 더 있네요. 얼마? 0.07짜리. 그리고 저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긴 거예요. 이때 여기 전압 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죠. 그러면 너무 쉬워졌죠, 문제가? 이게 얼마죠? 0.12A. 그리고 저항이 있네요. 근데 저항은 누군가요? 200옴이 몇 개? 200옴이 3개 병렬이네요. 여기 걸리는 전압 VA를 구하는 문제인 거죠. 이건 얼마인가요? 이 저항은? 이 저항은 200옴이 3개 병렬이 되어 있으니까 20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 더하기 200분의 1 더항의 역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200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200이네요. 답은 66.67 옴쯤 될 거고,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VA는 IR이죠. 근데 I는 얼마예요? 정해져 있죠. 0.12 곱하기 66.67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이거 얼마인가요? 이게 100분의 12 곱하기 3분의 200이니까 8 써지고 6이죠. 4죠. 4 써지고 없어지고 8. VA는 8V입니다.
이렇게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하면 간단한, 지금 이 문제도 역시 소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푸는 게 잘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얘도 뭐 노드 볼테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노드 볼테이지를 쓸 것 같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어렵지 않고. 그렇지만 아니면 섞을 수도 있겠죠. 요거는 소스 트랜스폼을 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럼 저항과 이렇게 만들어지면 간단하게 만들어서 노드 볼테이지를 이용해서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는 소스 트랜스폼을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이 경우 말고 아주 복잡한 회로에서는 소스 트랜스폼을 쓰면 되게 쉽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회로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5.3-1 문제입니다. 이거는 V5를 V1과 V2를 표현해보라 라는 겁니다. 이 관계식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슈퍼포지션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수 있는데, 슈퍼포지션은 뭔가요? 슈퍼포지션은 하나의 소스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V5는 뭐의 합이냐면 V1만 있을 때의 V5와 V2만 있을 때 V5가 있는 거죠. 그러면 V1과 V2가 둘 다 있으면 그 결과는 이 두 개를 합한 거, 그게 V5일 거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면 V1만 있다는 얘기는 V2는 지워야겠죠. V2는 없어야 돼요. 이때 전화번이 없다.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은 전위차가 0이다 라는 거예요. 전위차가 0이면 어떻게 되나요? 숏인 거죠. 네, 숏으로 만들면 됩니다. 반면에 전류원일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전류원이 없다.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 말은 오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원을 제거할 때 전화번은 숏으로 바꾸고요, 전류원은 오픈으로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그렇게 한번 풀어보죠. 자, 먼저 V1만 존재한다고 해볼까요? 먼저 1번 only V1만 있을 때 그럼 회로가 어떻게 바뀔까요? 회로가 V1만 있으니까 V2는 없겠죠? 그럼 회로가 어떻게 바뀌냐면 V1만 있고 V1만 있고 24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40옴 있고요. 여기가 Vout이고 여기에 10옴 있고 여기는 숏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런 조건에서 V5를 구하면 되는 거죠. 오늘 다시 그리면 얘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전화번에 저항이 두 개 있는 겁니다. 이렇게 40, 여기가 10, 여기 24, 여기가 이제 Vout이 되는 거죠. 여기 V1이고. 그러면 Vout은 누구냐? 이것은 얘와 Vout은 이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전압을 디바이드 하는 거죠. 그러니까 24 플러스 지금 40과 10이 병렬이니까 40 병렬 10에 여기에 지금 걸리는 거죠. 40 병렬 10에 V1이 됩니다. 그러면 40 병렬 10은 얼마냐면 역수 4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더한 것의 역수니까요. 40분의 5의 역수고 얘는 8이 되죠. 따라서 얘는 24 플러스 8분의 8의 V1이니까 합치면 4분의 1 V1이겠네요. 자, 이번에는 V1은 없고요, V2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죠. V1은 없고 V2만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V2. V1이 없으니까 V1은 소스로 놓고요. 여기에 24옴이 있고 여기에 40옴이 있고 여기 전압이 지금 Vout이죠. 여기 15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V2가 있는 이런 조건이네요.
자, 이 조건에서 그러면 뭐 푸는 것도 이번에는 어떻게 보이나요? 전원이 여기 있고 얘와 얘로 전압이 나눠지는 거예요. 왜냐면 다시 그리면 여기에 24가 있고요. 여기에 40이 있고 여기 10이 있고 여기에 V2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지금 여기 전압이 지금 V5인 거니까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니까 여기 전압과 여기 전압이잖아요. 이 전압이 지금 V5인 거죠. 그러면 이 전압과 이 저항과 이 저항이 이 V2를 디바이드해서 가지고 가는 거죠. 따라서 V5는 이번에는 누군가요? 10과 누구죠? 40과 24가 병렬로 연결되는 구조예요. 40 병렬 24와에 어디에 걸리죠? 여기에 걸리는 거니까 40 병렬 24에 걸려서 V2가 됩니다. 그럼 40 병렬 24는 40분의 1 더하기 24분의 1의 역수고요. 얘는 120이겠네요. 120에 3 더하기 5의 역수니까 120분의 8의 역수고 이거 하면 15분의 1의 역수니까 그죠? 그럼 얼마인가요? 15겠네요. 얘는 15예요. 그러면은 V5는 10 더하기 15분의 15의 V2고 그러면은 25분의 15의 V2니까 5로 나누면 5분의 3 V2네요. 따라서 이 두 개가 합쳐 있는 경우에 V5는 V1만 있을 때는 V가 얼마냐면 4분의 1 V1이고 V2만 있을 때는 5분의 3 V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4분의 1, B는 5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얘도 딱 보니까 얘는 뭐가 풀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노드 볼테이지로 풀면 금방 훅 풀리겠네요. 노드 볼테이지 이퀘이션 만들어서 풀면 금방 풀릴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문제 보죠. 짧게 그냥 간단하게 그려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V1, V2, 요즘은 지금 V 아웃이고요. 여기 40, 여기 24, 여기 10이네요. 자, 노드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하나 레퍼런스 잡을까요? 얘를 레퍼런스로 잡을게요. 그리고 얘 노드 볼테이지 알 수 있나요? 있죠. V1이에요. 얘는 뭔가요? V2예요.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먼저 뭐 하죠? 엘리멘트 커런트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거 잡죠. 어떻게 잡을 거냐면 요 줄루를 I1이라고 할까요? 요 줄루를 I2, 요 줄루를 I3라고 하시죠. 그럼 I1은 얼마예요? 24에 여기 1로 가니까 전압을 이렇게 잡아야겠죠. 부호를 V1 빼기 V1이에요. 그 다음 I2는 플러스 여기 잡았으니까 40분의 V5일 거고 I3는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부호를 이렇게 잡아서 V5 빼기 V2의 저항은 10이 되겠네요. 자, 잡았으니 이제 KCL 해보죠. 여기에서 KCL 하면 되겠네요. 왜냐면 이건 다 아니까. 얼마죠? I1 들어오네요. KCL 하면 I1 들어오니까 플러스 I1, I2 나가네요. I2 나가죠? 마이너스 I2, I3도 나가네요. 마이너스 I3는 0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대입해요. 24분의 V1 마이너스 V0 마이너스 40분의 V0 마이너스 10분의 V0 마이너스 V2는 0. 양변에 뭐 곱할까요? 120 곱하죠. 그러면 5V1 마이너스 5V 아웃풋 마이너스 3V 아웃 마이너스 12V 아웃 플러스 12V2는 0이네요. 그럼 정리하면 V 아웃
V아웃 넘길까요? 8, 20 V아웃은 5V1 플러스 12V2. 따라서 V아웃은 20분의 5V1 플러스 20분의 12V2고 계산하면 4분의 1V1 더하기 5분의 3V2. 네. 같은 결과죠? 네. 뭐가 더 쉬워 보이나요? 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가 보면 그냥 문제 간단한 회로는 그냥 바로 노드 볼테이지랑 메쉬 이퀘이션 혹은 메쉬 이퀘이션 같은 거 써서 푸는 게 가장 간단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풀어도 회로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겠으면 그냥 무식하게 풀면 됩니다. 무식하게 KC의 KV만 알고 그냥 걔 가지고 풀어도 되고요. 좀 더 알아서 뭐 노드 이퀘이션이나 메쉬 이퀘이션 같은 거 알았으면 그걸로 풀면 되고요. 조금 더 알아가지고 뭐 태분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그런 테크닉들을 잘 쓸 줄 알아야 이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회로 이론의 진짜는 1학기 게 아니에요. 2학기 겁니다. 2학기 거. 그러니까 1학기는 회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약간 테크닉을 좀 배우는 거죠. 전기 회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요. 2학기 때는 뭘 배우냐면 교류 회로를 배우면서 회로의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네, 라플라스 같은 것 지금 아마 공학 수학에서 라플라스나 프레를 배웠을 텐데 라플라스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회로의 특성, 입력이 얼마일 때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그런 것들을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 회로를 이해하는 회로를 이해하는 것들을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2학기 때 배우는 회로 이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로를 이해하려면 회로를 먼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테크닉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그런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계속 연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지금 제가 6장에서 잘랐는데 그 이유는 7장, 8장, 9장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배울 겁니다. 근데 6장까지는 저항으로만 만들어진 회로를 좀 배우겠죠. OPMP까지 포함해서. 근데 저항으로 만들어진 회로만 있지만 회로를 분석하는 테크닉은 다 배운 거예요. 키르호프 법칙 배웠죠. 그 다음 노드 볼테지, 그 다음에 메쉬 커런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태분함 배웠고 노턴 배웠고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배웠습니다. 요게 다예요. 요게 일렉트릭 회로를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테크닉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조건에서 저항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건에서 회로를 지금 다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7장, 8장, 9장에서는 캐패시터와 인덕터를 배울 겁니다. 7장에서는 캐패시터, 8장에서는 인덕터,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캐패시터 하나와 인덕터 하나가 함께 섞여 있는 거. 네, 그런 회로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배울 텐데, 이제 식이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인덕터와 캐패시터는 미분 오퍼레이터가 들어가거든요. 그 모델에, 그 전기 회로의 모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회로를 풀 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해서 풀 겁니다. 지금 저항에서는 미분이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미분 특성이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관계에 미분 적분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를 이제 수학적으로 메쉬 이퀘이션을 풀든 노드 이퀘이션을 풀든 걔네를 만들면 거기에 미분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학수학 시간에 배웠던 미분 방정식으로 걔네를 풀 거예요. 하지만 회로를 그 푸는 식을 만드는 그 전압과 전류의 식을 만들어서 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연립 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것처럼 그 연립 방정식을 만드는 때 푸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식을 만들 텐데 그 식을 만드는 즉 회로를 분석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KCL, KVL과 메쉬나 혹은 노드 이퀘이션, 슈퍼포지션, 태분인 뭐 이런 것들 이용해서 회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보면서 얘기해주면 훨씬 더 실감나게 얘기할 텐데 이게 녹화 강의여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아쉽네요. 자, 다음에는 전압 VT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도 역시 그냥 풀면 됩니다. 뭐 메쉬 이퀘이션이든 노드 이퀘이션 만들어 풀면 되는데 얘도
전 이번에 이 문제는 소스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VT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저항 있고 그다음 전압원, 전류원이 있네요. 전압원, 전류원에 보면 제가 이 문제를 왜 넣냐면 막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1V, 5V, 10V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시간이 들어가 있어요. T. 그리고 코사인이에요. 즉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아직 우리가 안 배웠지만 다뤄보진 않았지만 여기 걸리는 전압 V가 어떻게 표현되는 거냐면 12V를 떠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15V 그러니까 여기서 12에서 15 더하면 27이겠죠. 플러스 27V 마이너스 3V를 상대로 이렇게 막 흔들리는 애라는 겁니다. 여기 걸리는 전압 V가 이렇게 생겨먹은 애라는 거예요. 이런 전압을 교류 전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냥 교류 전원이 아니라 12V 바이어스 되어 있는 올라와 있는 이런 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류원도 막 이상해요. 전류도 막 사인으로 흔들리고 있고. 근데 얘는 8T. 8T는 뭐냐면 그 1초 동안에 8라디안 움직인다는 애거든요. 아무튼 뭐 나중에 독적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애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뭐 어렵나요?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우리에겐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네, 그냥 이런 애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어떻게 풀면 되냐면 그냥 풀면 돼요. 여러분이 푸는 것처럼 그냥 풀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이런 거에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회로를 지금 목표는 얘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압을. 그러니까 얘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를 제가 소스 트랜스포머로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전압 전류원이니까 여기를 이름 적을까요?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보면 여기 B가 이렇게 있고 전압원이 지금 누가 있죠?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고 나와서 저항 15옴이 있고 그 다음에 A랑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얘가 12 플러스 15 코사인 8T래요. 그럼 얘를 저를 뭐로 만들 거냐면 하나의 전류원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죠? 소스 트랜스포머의 여기가 A고 요가 B가 되는 거죠. 요 R이 얼마죠? R은 요 그대로 가져와요. 얼마요? 10입니다. 요 전류, 요 I는 얼마인가요? I는 뭐라고 했죠? 요 모델에서 얘를 뭐 어떻게 숏시키는 거예요.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요 I가 요 I예요. 요 I는 얼마인가요? I는 R분의 V니까 R이 얼마? 10분의 V 이거예요. 12 플러스 15 코사인 8T가 되는 겁니다. 얼마죠? 1.2 더하기 1.5 코사인 8T 단위는 암페어겠죠? 전류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A가 지금 얘죠? A가 여기 A니까 저항이 45옴이 있고 이게 A예요. A에 누가 연결되나요? 저항이 먼저 연결돼요. 이렇게. 저항이 똑같이 15옴이 연결되어 있을 거고요. 전류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A 쪽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A니까 이렇게 나가는 전류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B가 되겠죠. 이 전류는 얼마냐면 이 전류 값은 1.2 플러스 1.5 코사인 8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전류원이 이렇게 있어요. 얼마냐면 1 플러스 사인 5T 이렇게 있네요. 그럼 얘를 요것의 위치 어차피 한 노드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얘를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다시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전류원과 이렇게 생긴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 저항이 이렇게 있는 회로가 됩니다. 이때 여기 전압이 지금 VT 얘를 찾는 겁니다. 이 저항은 10이고 이 저항은 40이고 이 전류는 요거고요. 이 전류는 요거예요. 그럼 얘는 하나의 전류원으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방향의 전류원으로 요거가 요게 1 플러스 사인 5T고 요거가 요거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요 입장에서는 요거가 부고 반대니까 두 개를 합치면
지금 요 방향을 지금 얘가 플러스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사인 5t에 이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 코사인 8t인 거죠. 정리하면 얘 누구냐? 이 전류원은 다시 보호를 좀 정확히 그리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때 이 전류의 양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0.2 플러스 사인 사인 5t 마이너스 1.5 코사인 8t 이런 전류네요. 그리고 저항이 있어요. 저항은 누구냐면 10옴과 40옴이 병렬로 붙어 있는 거죠. 계산하면 10분의 1 더하기 40분의 1이 역수니까 계산하면 8입니다. 근데 여기 걸리는 전하 V인 거죠. 그리고 VT는 얼마인가요? 이 전류가 여기 흘리니까 V는 IR. I는 얼마? 마이너스 0.2 플러스 사인 5t 마이너스 1.5 코사인 8t 곱하기 R 얼마? 8. 정리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8 사인 5t 마이너스 12 코사인 8t가 되는 거죠. 네, 숫자가 좀 복잡할 뿐이지 회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태분의 등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니까 왼쪽에 있는 회로를 요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죠. 태분의 등가 회로 만들라는 겁니다. 이것도 가장 쉬운 방법은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거는 이제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조건 방법은 뭔가요? 먼저 이 회로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찾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VOC를 찾고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나요? 두 번째는 이렇게 바라봐서 RT를 찾든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ISC를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RT1 VOC를 찾는 거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죠. 숫자가 간단하면 그냥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풀어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보기에 이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먼저 저는 한번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거 전류원이니까 하나로 붙이면 더 편합니다. 하나로 붙이면 이거 먼저 따져볼까요? 이렇게 전화번 전류니까 얘는 전류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전류 ISC는 3분의 24니까 8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 파란 뼈짜리랑 병렬로 3호 이렇게 붙으면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회로 6옴에 이 방향으로 6A 그리고 이렇게 있네요. 6옴. 그러면 두 개 합치면 뭐로 보이죠? 얘는 이쪽으로 플러스 8 이쪽으로 6이니까 합치면 이쪽으로 2A랑 똑같겠네요. 그 다음에 저항은 3이랑 6이 병렬이니까 3병렬 6은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의 역수죠. 계산하면 6분의 3의 역수니까 2입니다. 2옴짜리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얘를 소스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죠. 전류원 병렬 저항을 전압원 직렬 저항으로 바꾸면 됩니다. 얘는 VOC는 얼마인가요? 2이니까 2 곱하기 2는 4겠네요. 따라서 얘는 전압원 4V랑 직렬 저항 따라가요. 그냥 2옴. 나머지 회로인 6옴 붙이고 이게 가는 거죠. 그럼 두 개 올릴까요? 하나로 저항되잖아요. 그러니까 4V에 하나 저항
얘가 됩니다. 따라서 VOC는 4V, RT는 8이 됩니다. 이 경우는 소스 트랜스폼을 이용하면 그냥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얘를 VOC를 따로 구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이제 이 회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게 더 간단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겁니다. 어떻게 풀든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검사를 해볼 수 있죠. 이렇게 풀어서 안 나오면 다르게 풀어서 이제 그게 맞는지 확인해 보는 거.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이퀴벌런트 태분한 회로를 한번 찾는 겁니다. 얘는 어떤 경우냐면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주의할 게 뭐냐면 RTH를 바로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얘 앞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자, 요 RTH를 바로 구하려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RTH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전원을 없앱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RTH를 바로 구할게요. RTH 어떤 책에서는 RTH라고 그래요. 태분한 그래서 어떤 책은 RT라 그러기도 하고. 바로 구한다는 얘기는 전원을 없애는 거예요. 전원을 없애는 뜻은 뭐랬죠? 네. 전화번은 숏, 네. 전류원은 뭐래요? 오픈을 한다. 회를 다시 그리면 전화번 숏이니까 24V는 숏이에요. 숏에 3옴 있고요. 6옴 그대로 그리고 U는요 오픈이죠. 그러니까 안 그립니다. 안 그리고 여기 6옴 있네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A고 이게 B인 거죠. 이게 RT예요.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6옴이고 6옴에 여기 변멸이네요. 6옴 얼마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이었으니까 에 역수니까 2였죠. 그러면은 다시 그리면 2옴에 6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면 저항 얼마? RT는 이런 위에 직렬이니까 8 바로 나오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디펜던트 소스가 있는 경우에는 RT를 그렇게 구하면 답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디펜던트 소스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임피던스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전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져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VOC와 ISC를 구하세요. 그래서 RT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를 한번 그려보면 회로를 살펴보죠. 회로를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A, B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4옴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VA 8옴이고 이 VA에 의해서 여기 있는 전류가 0.75 VA가 전류가 흐르네요. 여기는 6V입니다. 이때를 태분한 등가율로 바꿔 표현하라 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뭘 구해볼까요? 먼저 VOC를 한번 구해보죠. VOC는 그냥 얘를 오픈시켜놓고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V 오픈 시켰으니까 여기가 지금 VOC죠. 뭐 이건 지우고 그냥 보죠. 이거 VOC입니다. 여기가 VOC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좀 풀어볼까요? 얘를 저는 I1이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흘러가는 전류를 I2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기를 레퍼런스 노드로 잡아보죠. 그러면 여기 전압은 6V겠네요. 6V니까. 자, 그러면 I1은 얼마인가요? I1은 이거는 전류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중요한 거는 그때 지금 I1의 방향을 이 방향으로 잡았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야겠죠. 8분의 여기 전압이 6이죠. 6 마이너스 이 전압인데 이 전압은 요거 대비 부호 이렇게 잡았으니 마이너스 VA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8분의 6 플러스 VA가 될 거고요. I2는 어떤 거예요? I2는 마찬가지로 4옴에 흐르는 건데 원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여기가 플러스여야 되는데 이게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VA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드에 대해서 KCL 해볼까요? 자, I1은 어떻게 되는 거죠? 들어오네요. 플러스 I1, I2는 나가네요. 마이너스 I2에 이 브랜치가 전류가 0.75VA만큼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0.75VA는 0이죠. 오픈 서킷이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오픈이죠. 전류가 안 나가니까 집어넣습니다. I1이 얘니까 8분의 6 플러스 VA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VA 마이너스 4분의 3의 VA는 0이네요. 정리하면 VA는 얼마냐면 2입니다. 이걸 풀면 자, VA는 2고요. 자, 그럼 VA가 2니까 우리가 알 것은 얼마인가요? VOC는 지금 VA의 부호가 반대잖아요. 이렇게 잡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VA고 따라서 마이너스 2V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사해서 두 번째는 이제 ISC를 구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RTH를 구하니까 여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붙이고 이 전류를 ISC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 경우는 이 노드를 붙였어요. 따라서 문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왜 쉬울까요? 이 사이 전이차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서 VA는 0V예요. 따라서 여기 전류가 얼마죠? 0V예요. 그러니까 0이니까 0A예요. 그럼 전류가 흘러나야 하나요? 전류가 안 흘러요. 그럼 흐름은 어떻게 바뀌냐면 6V에 전류가 안 흐르니까 8옴 있고 숏입니다. 이렇게 6에 ISC가 돼요. 따라서 ISC는 8옴에 6V니까 8분의 6 0.75A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구했네요. 우리는 지금 테블 모델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하나의 전화번과 하나의 임피던스로 잡았어요. 얘를 이렇게 A, B로 잡은 겁니다. 이때 얘를 VOC로 넣을 거고요. 얘를 RT로 넣을 거예요. 이때 VOC는 얼마죠? 마이너스 2V네요. 이게 마이너스 2V예요. 마이너스 2V. RT는 얼마죠? RT는 VOC를 ISC로 나눠준 거니까 내 VOC가 마이너스 2고요. ISC가 얼마냐면 ISC가 0.75입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에요. RT는 마이너스 3분의 8 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 않죠? 교수님,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항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나요? 저항은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인 저항은 없습니다. 마이너스인 저항은 걔는 뭐냐면 걔는 디펜던트 소스예요. 디펜던트 전압 소스입니다. 네. 디펜던트 전압 소스를 마이너스 저항으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저항으로 연결되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겨있는 애를 억지는 아닌데 하나의 전화번호과 전류원의 방향을 이제 여기 플러스를 잡고 여기를 A, B로 묶었을 때 여기를 플러스 잡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V랑 똑같고 여기 있는 저항은 마이너스 3분의 8ohm으로 만들어줘야 여기서의 이 특성과 여기서의 이 특성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3분의 8ohm이라는 저항은 없어요. 네, 이거는 이 저항값이 음수라는 얘기는 파워를 만들어주는 애라는 뜻이에요. 파워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파워를 만들어내는 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등가적으로 회로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분의 8ohm이라는 애의 특성을 갖고 있는 저항으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다라는 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5.5장, 그러니까 5.5-1입니다. 자, 이거는 맥시멈 파워를 넘기기 위한 R2를 구하는 거예요. R2. 그러니까 저항을 넘기는 걸 찾는 거고, 먼저 한번 이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뭐냐면, 이런 회로가 있어요. 이런 회로가. 이렇게 생겨먹은 회로가 있는데, 이 회로를 태분한 등가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태분한 등가에서 노턴 등가 회로로 바꿨을 때 ISC가 0.5A고요. 이게 0.5A고 이게 0.5A고 등가 저항이 25, 병렬 등가 저항이 25mm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고 R2가 이렇게 붙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잘린 요 회로가 이렇게 된대요. 따라서 이렇게 되는 VS와 R1 찾는 게 첫 번째 문제. 그게 문제 A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회로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를 그리면 여기 전류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압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이 저항이 VS고요. 여기 R1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100ohm이고 그 다음에 얘가 100ohm, 여기가 0.5A예요. 여기를 R2, 이거 이때 눌러둔 전류를 I로 합니다. 일단 여기서 자르는 회로예요. 이 회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먼저 A,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한번 보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뭘 볼까요? 이 회로를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일단 너무 쉬워 보이죠? 일단은 얘 먼저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요?
세분연도 풀어도 되는데 간단하게 만든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59 100옴이니까 VOC는 얼마일 것 같냐면 0.5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인가요? 50V죠. 따라서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50V짜리랑 100옴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나머지 그대로 100옴에 여기에 VS에 R1에 이렇게 있는 거죠.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그럼 두 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개를 합칠 수 있겠죠. 그다음 합치면 얘가 어떻게 보일 거냐면 여기에 얘도 합칠 수 있어요. 부호가 똑같네요.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50 플러스 VS에 합치면 200. 그 다음에 R1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를 묶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전화번호과 저항을 전류원과 저항으로 바꿔볼 수 있겠죠. 그럼 ISC를 구하면 ISC는 200분의 50 플러스 VS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방향으로 ISC가 흐르고 여기에 똑같은 200옴이 백렬로 붙을 거고요.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R1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ISC는 이 값이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문제에서 ISC랑 이랑 똑같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얘를 얼마로 했냐면 0.5A 그리고 이 저항을 25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0.5라는 뜻이고 이 병렬이 20이라는 뜻이죠. 정리해볼까요? 200분의 50 플러스 VS가 0.5니까 50 플러스 VS는 0.5 곱하기 200 그럼 50 플러스 VS는 계산하면 100이니까요. VS는 50V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요거는 누군가요? 얘는 200과 R1을 변경하면 20이란 거잖아요. 얘는 누구냐면 200분의 1 더하기 R1분의 1에 역수한 거죠. 여기서 하면 R1 플러스 200분의 200 R1 얘가 20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 R1은 20 R1 플러스 4만일 거고 그럼 180 R1은 4만이니까 R1은 9분의 200이 됩니다. 즉 22.2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했으니까 그러면은 B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B번 문제는 뭐냐면 B번은 R2의 범위가 100에서 무한대 사이 당연하겠죠. 네, R2는 100에서 그러니까 0에서 무한대 사이일 겁니다. 이때 결정합니다. 뭘 결정하냐면 V에 V의 맥시멈 값을 구하래요. V는 뭐냐면 여기 사이가 지금 V예요. 즉 R2에 걸린 전압 요게 V인 거죠. 네. 이때 V의 맥시멈 전압이 걸리고 싶으면 R2를 얼마로 해야 될까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이 등가별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이 등가별로가 전류원은 0.5A였고요. 요하게 25옴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새로 R2가 들어간 겁니다. 이때 R2를 얼마큼 넣어야 이 범위에서 얼마큼 넣어야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맥시멈이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보죠.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임피던스가 이 전류원이 걸리는 거니까 계산해 보죠. 계산해 보면 얘는 20과 R2의 병렬이니까요. 20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의 이거죠. 그러면 20 플러스 R2분의 20 R2가 이 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걸린 전압 V는 뭔가요? V는 이 전류가 걸리는 거니까 0.5 곱하기 20 플러스 R2의 20 R2니까요. 계산하면 20 더하기 R2의 10 R2가 되겠네요. 그럼 위아래를 R2로 나눠볼까요? 10에 R2분의 20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자는 결정되어 있고 분모가 R2에 따라 바뀌는데 분모가 작아야 전체가 커지죠. 그럼 얘는 언제 제일 작아지나요? 얘는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값이 작아야 작아지는 거죠. 이 값은 R2가 클수록 작아집니다. 따라서 R2가 언제일 때? 무한대일 때 이 최대값은 0이 될 테니까 10이 되는 거죠. 즉 V의 최대값은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그럼 이 R2가 최대 파워를 갖게 되는 R2에 소모하는 파워가 최대가 되게 하는 조건은 얼마일까요? 네. 태분한 저항과 R2가 같으면 최대가 되죠. 태분한 저항이 얼마죠? 태분한 저항은 25입니다. 따라서 R2가 25일 때 맥시멈 파워를 소모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 파워는 얼마일까요? 그때의 파워는 얘가 20이고 얘도 20이면 저항이 똑같고 전류는 0.5A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나눠 갖겠죠. 따라서 R2에 들어가는 전류값은 0.25A가 될 거예요. 그래서 파워는 R분의 V제곱 비율로 하지만 I제곱 R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I가 0.25의 제곱 곱하기 R은 20. 네, 계산하면 1.25V가 될 겁니다. 네, 이렇게 5.5-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